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인도적 교전 중단을 제안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히며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전면전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전쟁 확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습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Palestinian children, young boys and girls pulled from the wreckage of buildings. When I look into their eyes through the TV screen, I see my own children. 블링컨 장관은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을 이스라엘에 제안했으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provided Israel advice that only the best of friends can offer on how to minimize civilian deaths while still achieving its objectives of finding and finishing Hamas terrorists.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일시적 교전 중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ושישראל מסרבת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איננה כוללת שחרור חטופינו. ישראל לא מאפשרת הכנסת דלק לרצועת עזה ומתנגדת להעברת כספים לרצועה. 가자 지구를 포위한 이스라엘이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한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지도자는 첫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도 두렵지 않다며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القلق من إمكانية أن تذهب هذه الجبهة إلى تصعيد إضافي أو إلى حرب كاملة. 레바논 전역에 설치된 스크린 앞에서 시민들이 뜨겁게 호응한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다면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포위한 상태에서 육해공군 전력을 모두 동원해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중심부 가자시티와 북부 등 5개 지역에서 교전을 이어갔고 특히 가자 지구 서부에 병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중과 해상, 육상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하마스도 대전차 미사일을 동원해 IDF에 발포하는 상황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부상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행렬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1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보건부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테러리스트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구급차를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의 아슈라프 알쿠드라 대변인은 현지 시간 3일 10여 명의 중상자를 태우고 라파 국경 검문소로 향하던 구급차 행렬이 알시파 병원 부근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입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김포 외에도 대여섯 개 지역의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하남, 광명, 구리, 고양, 부천을 포함해 거론되는 지역들을 특위위원들과 함께 다녀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위원 명단은 모레 6일쯤 당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으로 현역 의원과 원외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경박한 선거 전략으로 혹평하고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교통 문제로 겪는 시간과 돈의 낭비 등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5호선 연장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원 장관이 지자체 간 이견과 경제성을 핑계 삼아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취소를 관철했던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가 이번엔 친윤 핵심,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동일 지역구 3선 금지를 공식 제안한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당 화합 차원의 대사면에 이은 두 번째 카드로 여당 지도부와 윤핵관 의원들의 정치적 거취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남에 기반을 둔 여권 핵심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촉구한 겁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혁신위는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정조준 명단이 오르내렸습니다. 울산 4선 김기현 대표와 대구 3선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각각 강원 강릉과 부산 중진인 권성동, 장재현 의원이 꼽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안을 공식화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같은 화두를 던졌다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당의 회생을 바라신다면 적절한 답변이 있을 걸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포 서울 편입론으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는 김기현 대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공식 제안이 오면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혁신위는 이 밖에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한 추가 쇄신안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규모 10% 감축과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그동안 거론됐던 안건들이 예상대로 포함됐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의 두 번째 제안은 결국 정치인의 희생이란 키워드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평소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구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은 만큼 여권 핵심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채비 첫 단축격으로 출범시킨 총선기획단의 구성을 놓고 친명 일색이란 비판이 나오며 출발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공천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게 당 지도부 입장이지만 이재명 체제를 향한 비명계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총선 준비를 실무적으로 총괄할 선거기획단의 단장으로 당 사무총장을 임명한 건 사실 오랜 관례였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2020년 총선, 지난해 지방선거 모두 당시 사무총장들이 선거기획단의 키를 잡았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총선기획단은 내년은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어떤 지향성, 방향성 이런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친명계 사당화가 완성됐다며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기획단에 합류한 최태경 부산기장군 지역위원장 등 특정 인사들이 그간 뚜렷한 친명 성향을 보였던 만큼 사실상 친명 기획단이 구성됐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립적인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이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맡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물론 실제 공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쯤에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비명계 내에서도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친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런 아쉬움은 있죠. 조금 더 지혜롭게 해서 뒷말이 덜 나오게 하면 좋을 건데. 당무에 복귀하며 단합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대표는 일단 직접적인 반응을 삼가며 당내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총선기획단 친명계로 채웠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위한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는 데다 실제 공천 작업에 돌입하기까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의 문제에서 총선기획단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12월 중순이 되면 공천관리위원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그 시기에 한다라고 봅니다.
15명 규모의 총선 기획단은 현재 위원 13명만 확정돼 이재명 대표가 남은 두 자리를 어떤 인사로 채울지도 관전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사실상 총선 체제가 가동된 상황에서 계파 갈등의 불씨가 제1야당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최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잇따라 외교 공관을 철수한 북한이 재정난으로 전체 제외 공관의 4분의 1가량을 폐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들어 아프리카 우간다와 앙골라, 홍콩, 스페인 등 4곳에서 운영을 했던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을 철수했습니다. 서방 정보당국은 철수가 결정난 북한 제외공관 가운데 홍콩 총영사관은 북한의 외화벌이와 물품 조달, 서방과의 연락 창구 등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 각지에서 외교 공관을 잇따라 철수하는 것은 러시아와 대규모 무리 거래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옌드 연구소 사나 글로벌 위험안보센터의 킹 멜러리 소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 강화로 해외 공관을 거점으로 한 불법적인 외화벌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공관들을 정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킹 멜러리 소장은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들여오는 돈을 고려하면 해외 공간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달 말 독자 정찰 위성 1호기 발사에 나섭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을 상대로 한 감시 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정찰 위성 1호기가 오는 30일 발사대에 오릅니다. 전자광학과 적외선 장비가 탑재된 위성으로 지난 2018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발과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성에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팰컨 9 로켓이 활용되고 발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통해 북한의 주요 위협을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초의 정찰 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인 감시 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추가 시험 발사도 올해 안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군은 지난해 3월에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1단을 제외한 나머지 추진 기관별 연소 성능을 시험했고 이번에는 그보다 더 진전된 기술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추력이 제일 센 단이 1단이고, 그러니까 1단이 제일 중요하죠. 그동안은 이제 작은 단, 2, 3, 4단이라고 하지만 작은 로켓을 실험한 겁니다. 다 이제 개발이 완성된 거라고.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말쯤 정찰 위성 3차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3단 엔진 보강 등 러시아 지원을 통해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고 실제 발사를 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선균 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소변을 채취해 받은 마약류 가니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이 씨를 다시 불러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에게 선물 받은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이 압수될 예정입니다. 송파경찰서는 남현희 씨에게 벤틀리 등 전 씨에게 선물 받은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선물 목록 등을 확보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압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압수 목록 분석이 끝나는 대로 남현희 씨를 불러 전 씨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되는 참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지난 30년 동안 발생했던 사회적 재난의 생존자들을 신하은 PD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광장 한편에 있는 분향소의 문이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체온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명복을 비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살아가려고 거기 가요, 솔직히. 그 녹사평에 처음 분향소 차리면서부터 유가족분들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제대로 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사 99일 되던 날, 분향소는 이태원에서 서울광장으로 옮겨지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날을 기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열흘 단식에 159km 도보 행진, 삼보일배까지.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유족들의 일년은 이렇게 흘렀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이제야 진실의 문 앞에 서서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왜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159명의 젊은 청춘들을 대신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부터 1995년 삼풍백화점,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까지 지난 30년만 돌아봐도 우리 사회는 도심 폭판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희생된 사회적 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참사의 현장은 지워지고 희생자들을 기억하자고 만든 위령비는 영문도 알 수 없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이 그러면 이곳에서 무너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양재, 매헌, 시민의 숲 여기에 덩그러니 있는데 이 일과 그 일을 연관시켜서 기억하기 힘들죠. 성수대교라든가 삼풍이라든가 세월호도 그렇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없어. 서로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결국 그 사건이 굉장히 사고가 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맨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고. 1년 전 그 골목에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됐고 일주기 추모제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탐사보고서 기록 별의 기억편은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신하은입니다. 영풍재지 주가 조작으로 2,7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 조작 일당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주가 조작을 지시한 배우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영풍재지 주가를 조작해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혐의로 구속된 주가 조작 일당. 앞서 이들은 주식을 사들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가 조작하신 겁니까? 하지만 검찰은 윤모 씨 등 일당이 주식을 서로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통정매매 방식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영풍재지 주식 3,597만 주를 모두 3만 8천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했다는 건데 검찰은 이렇게 거둬들인 부당이익을 2,789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주가 조작에 사용한 계좌만 100개가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을 지시한 몸통이 누군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주가를 띄워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인지, 주가 조작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자본 임수합병으로 새를 키워간 기업 사냥꾼 A씨가 배후에서 활동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조만간 A씨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진 주가 조작 일당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검찰이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의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현장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공사를 수주한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 B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데 대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2명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건보공단 본부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 명을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노조원들이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 사유지를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 명백한 불법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며 광장과 주 출입구를 점거해 방문 민원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공단 건물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빈대가 숙박시설과 목욕장에서 전국적으로 출현해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빈대 정부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대책본부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첫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빈대 방지 추진 현황과 효과적인 빈대 방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빈대 방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상승폭 0.05%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입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07%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08과 0.01%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 반려견을 가족처럼 키우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펫팸족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여행 수요에 맞춰서 공항에서는 반려견 전용 쉼터를 마련하고 또 항공사들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야외공원입니다. 이곳 8,000제곱미터 규모의 녹지대에 반려견 전용 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공항 최초의 펫파크로 비행기를 타기 전 산책과 배변 활동이 필요한 반려견들이 쉬어가기에 제격입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먼저 당황했거든요.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좀 더러워 보니까 펫파크라는 게 있어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게 우리 호두도 긴장하지 않고 비행기 타기 전에 배변도 좀 하고 또한 이렇게 산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기념사진에 남길 수 있는 알록달록한 대형 조형물과 전용 산책로도 마련돼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곳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도 자유롭게 뛰어놀며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은 물론 인근 주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이 좋은 장소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펫팸족은 코로나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6만 7천 마리에 불과했던 국내 항공사 반려동물 수송량은 올해 3분기 11만 4천 마리를 넘었습니다. 공항은 반려견 위탁 서비스와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항공사들도 반려견 전용 기내식과 전세기 상품을 내놓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반려견과 기내에 함께 탑승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규격의 운송 용기에 넣어 좌석 밑에 둬야 합니다. 반려견을 절대 밖으로 꺼낼 수 없고
전용 용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자석 위나 무릎 등 다른 장소에 올려둘 수 없습니다. 반려인들에게 반려견은 가족과 다름없지만 누군가에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행의 시작과 끝에 서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UAM, 즉 하늘나는 택시인 도심항공교통이 첫 공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도심권인 전남 고흥에서의 비행 성공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수도권에서도 실증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UAM, 즉 도심항공교통 오파브. 무인 조종으로 하늘로 솟구치더니 길게 팔자를 그리며 우아하게 비행합니다. 이어 안정적으로 착륙하며 첫 공개 비행에 성공합니다. 헬리콥터보다 소음을 크게 줄인 것도 수학. 지금 보시는 UAM이 틸트 로터 방식입니다. 프롭의 각도를 바꿀 수 있고 긴 날개가 달려 있어서 동력을 상실하더라도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와 달리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멀티콥터 방식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카일라 V2도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멀티콥터 방식은 빌딩풍에도 또한 대형 여객기의 후류에도 자체적으로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죠. 대신에 단점은 비행시간이 더 짧다는 것.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준비 중입니다. 우리 UAM 맞춤형 규제를 정비를 하고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께서 기술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승객 터미널, 관제 시스템도 등장해 UAM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까지는 비도심인 전남 고흥에서 UAM 실증 사업을 진행했지만 내년부터는 도심인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등에서 UAM 실증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 대학의 법학도들이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세 사기를 왜 그리고 어떤 법리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지 규명한 모의 재판 현장에 이명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판사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전전세 씨는 자신의 자본금도 없이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확인된 것만 약 500채가 넘으며 피해자는 약 360여 명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은 무려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세입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잡아댑니다. 사기라뇨. 말도 안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의 없어서 어찌하세요? 실제 재판은 아니고 대학 법학과 학생들이 연 모의 재판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각색했습니다.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전세금을 이렇게 앗아가는 전세 사기 사건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115명 가운데 93%인 107명이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입은 물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법학도들은 전세 사기 모의 재판을 통해 사회초년생과 청년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여름철 집중호우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홍수 대비가 덜 된 중소규모 하천을 중심으로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바닥을 깊게 만드는 준설 작업 등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평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산처럼 쌓인 흙무더기에서 굴착기가 열심히 흙을 퍼올립니다. 파낸 흙은 줄지어 들어오는 25톤 덤프트럭에 계속해서 실려 나갑니다. 골재 채취장 같은 이곳은 사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섬강입니다. 강물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퇴적된 강변을 수면과 비슷하거나 낮게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홍수 피해를 자주 겪던 섬강 주변은 내년 여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최근 홍수 피해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같은 큰 강 말고 상대적으로 작은 하천에 집중됐습니다. 제철소까지 침수시켰던 포항 냉천과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일으킨 미호강에선 당시 각각 500년과 200년에 한 번 올 것으로 예측됐던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제방 정비를 마쳤을 경우 큰 강은 홍수에 100% 대비할 수 있지만 지류 하천은 안전도가 77%에 그쳐 제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하천이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미리 준설 작업을 해놓을 계획입니다. 준설은 처음 계획부터, 그러니까 착공부터 준공까지 좀 시일이 걸립니다. 올해 완료되는 것이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7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한 130만 톤 준설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7개 지류 하천에서 준설을 추진하고 재해 위험이 있는 지방하천 890여 곳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만 준설 과정에서 하천 주변의 나무와 풀이 제거되고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하천의 특성을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로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가 한 해 800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 새들이 투명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투명창에 전문의 스티커를 붙이기만 해도 조류 충돌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7번 국도 방음벽입니다. 건너편이 훤히 보일 만큼 투명한 데다 높이가 5m에 달해 새 충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 방음벽 120m 구간에서 20여 분 동안 발견된 죽은 새는 물총새와 꿩 등 6종, 20마리에 이릅니다. 이렇게 도로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전국적으로 한 해 800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새들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생과 동물보호단체, 후원기업 직원 등 90여 명이 직접 나섰습니다. 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인식해 피할 수 있도록 전문의 스티커를 붙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사회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생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좀 좋은 추억으로 또 그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세로 5cm, 가로 10cm 간격으로 전문의 스티커를 붙이면 충돌 사고로 죽는 새가 9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주면 새들 입장에선 내가 저 사이는 통과할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 유리창이 아닌 그 위쪽으로 우회해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환경부는 해마다 조류 충돌 방지 사업을 공모해 지원하고 있고 스스로 스티커 부착에 동참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불과 40여 곳. 인간과 새들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공부하기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학용품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환경보호와 기부라는 큰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학생
학생들이 색색의 가죽을 들고 바느질에 열중합니다. 줄을 벌써 다 써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소파나 자동차 시트를 재단하고 남은 짜투리 가죽입니다. 손에 익지 않아 서툰 바느질이지만 서로 의논하면서 한 땀 한 땀 꿰매다 보면 어느새 고양이를 닮은 필통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많이 안 해본 거라서 일단 좀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쉬워지기도 했고 나름 막 고양이 같은 수험 같은 거는 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만든 건 업사이클링 필통. 제품을 만들고 남은 원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활동이라는 점에서 다 쓰고 버려진 물건을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느끼고 그걸 해결하려는 학생들도 이제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세계 시민 역량을 키우려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정성이 깃든 친환경 필통은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에 공부에 쏟기도 부족한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번에 필통 만들면서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만든 필통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환경까지 지킬 수 있어서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23개 중고등학교 학생 3,000명이 신청할 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주제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봉사활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남 통영의 욕지도는 고구마로 유명한 섬인데요. 최근 몇 해 동안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수확량이 줄고 또 상품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가 보급됐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고구마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 단맛이 강하고 크기도 굵기로 유명한 통영 욕지도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오랜 연작으로 바이러스에 취약해져 수확량도 줄고 상품성도 떨어졌습니다. 재배 면적은 4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고 생산량도 400톤가량으로 역시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고구마 주산지의 명성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그러는가 수확량이 지금 한 40~50%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씨 고구마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3년 전부터 바이러스가 없는 모종을 키워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직 배양실에서 대량 증식해 온실에서 키워 보급하기 때문에 일반 모종과 달리 바이러스에 강합니다. 수확량과 상품성에서도 20에서 30%가량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서 무병묘를 생산을 하고 공급함으로써 농가들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해마다 무병묘 2만 주씩 생산해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가 보급도 확대해 위협받는 욕지도 고구마의 명성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남도에서 맛의 향연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빛골 광주에서는 올해로 30번째를 맞은 김치축제가 우주 최초 김치 파티라는 주제로 상무시민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김치 요리를 맛보는 천인의 밥상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디너쇼와 김치 마스터 클래스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한 2023 해남 미남 축제도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맛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막이 올랐습니다. 난중일기 속 이순신 장군의 밥상 등 3색 테마 밥상이 선보이는 주제관과 10개 음식점이 참여한 미남 푸드관, 주전부리관 등이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곰이 시골은 물론 도심에서도 잇따라 출몰하면서 곰 습격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곰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18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관광객 피해도 접수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버섯을 채취하던 남성이 기척을 느끼는 순간 숯불 사이에서 검은 곰 한 마리가 뛰쳐나와 공격합니다. 막대기를 필사적으로 휘두르며 간신히 물리쳤지만 남성은 이미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이 같은 곰의 출몰로 10월까지 피해자가 사망자 4명을 포함해 177명에 이릅니다.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인 관광객 1명도 나가노현에서 곰의 공격으로 머리 등을 다쳤는데 우리 외교부가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주식인 너도 밤나무 열매 같은 숲속의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곰들이 시골뿐 아니라 도쿄 등 도심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길에서 마주치는 경우뿐 아니라 집이나 건물 안까지 들어오는 사례도 흔해졌습니다. 普通の夜にいたんだけど、ガタンっていう音が聞こえたやつが2回ぐらいあったから、モスクワ品番入ったのかなとは。 각 지자체가 곰 퇴치 전문 엽사를 구하는 일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곰에 의한 인명 피해가 심각해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중입니다. 熊対策の専門家を出没地域に派遣する事業について本日より受付を開始しています。引き続き自治体と連携して関係省庁が一丸となって熊による被害防止に向けた取り組みを進めていきます。 전문가들은 길에서 곰과 가까이 마주쳤을 때 천천히 뒷걸음질로 거리를 두고 공격당할 경우 두 팔로 얼굴과 머리를 감싸고 몸을 둥글게 해 땅에 엎드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작품성과 실력으로 해외 라이선스 대작에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창작 뮤지컬들이 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팝 최초 걸그룹의 역사를 담은 창작 뮤지컬 시스터즈와 그 빨래와 김종욱 찾기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진출해 활동했던 킴 시스터즈. 1960년대 이 시스터즈와 함께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코리아 키텐즈. 일제강점기 조선악극단 여성단원들의 저고리 시스터부터 1970년대 바니걸스와 희자매까지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 걸그룹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행복했어요. 갑자기 65년도 그 했었던 필름도 나오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박할린 연출이 10년 전부터 구상한 창작 뮤지컬로 고난과 편견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6 원조 걸그룹 언니들을 향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저고리 시스터 이난효, 김 시스터 김숙자, 코리아 캣트즈 윤복희, 이 시스터즈 김명자, 바니걸스 고재숙, 희자매 김희수 기억하겠죠? 기대 많이 해주이소. 2005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해 창작 뮤지컬의 역사를 쓴 빨래도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살이 5년차 나영과 몽골 출신 노동자 솔롱고는 현실적 고난에 부딪히지만 함께 위로하고 연대하며 희망을 찾아갑니다. 지난 18년 동안 5,000회 이상 무대에 올랐고 홍강호와 곽선영, 이규형 등 실력파 배우들을 배출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 대표 창작 뮤지컬 김종욱 찾기도 돌아옵니다. 첫사랑을 찾는 여주인공의 좌충우돌을 담은 이야기로 지난 2006년 초연 이후 15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뮤지컬 12편 가운데
국내 소극장 창작 뮤지컬로는 김종욱 찾기와 빨래가 이름을 올리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놀이터에서요 놀다가요 다치고 그래가지고요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신발 벗고 밀다가요 발이 피나요. 우리 같이 놀아요 띠물 띠물. 학교 시간인데도 학교 한편에서는 우습게만 여겼던 놀이기구에 과감히 도전해보고 옷은 좀 더러워질지 몰라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햇살보다 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옹기종기 모여 모래놀이를 하고 플라스틱 병을 가지고 모래장난을 하는 것뿐입니다.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레 배웁니다.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이 미끄럼틀에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놀이에 열중입니다.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낡거나 관리가 부실해 녹이 슬거나 망가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위험하죠. 양쪽에 안전적이도 없고 그리고 시소도 다 낡았어요. 시소 아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타이어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 곳곳에 웅덩이가 패여 놀이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모래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추억도 쌓아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웃는 일만 가득하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작은 바람입니다. 봄에는 봄꽃이, 여름에는 바다가, 그리고 요즘 같은 가을에는 단풍이 우리를 부르죠. 이번 주말 어디론가 떠날 계획 중이시라면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차량 상태도 잘 확인하고 운전대를 잡으셔야겠는데요. 교통량 자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겠습니다. 많이 막힐 경우 지방 방향으로는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하시죠? 단풍이 남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6시간, 광주까지는 최대 4시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순천 완주선이 지나는 전주 등은 비가 한 차례 지났지만 도로가 여전히 미끄러운 상황이고요. 비구름이 머무르고 있는 강릉 지역으로는 여전히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조심 운전 필요합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노선들 위주로 정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2번 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 있고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도 남양주 요금소와 화도 사이로 차 간격 좁힙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용인 주변에서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상황은 괜찮지만 대관령 부근은 비와 더불어 안개까지 끼어있기 때문에 비상등 활용 잘해주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순산터널 부근에서 부분적인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1번 경부선은 잠원 부근에서 양방향으로 정체인데 부산 쪽은 차츰 오산 부근 통과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꼭 착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에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고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예년보다 온화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광주는 24도로 여전히 10월 초순에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4.8도, 부산은 18.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0도, 창원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다음 주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